간만입니다. 매일매일 생산적이게 사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주 한 주는 탱자탱자 놀아버렸어요. 잘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지난주에 뭘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마치 일주일을 누가 뜯어간 것만 같아요. 책을 많이 읽었냐? 책은 많이 샀는데 책을 많이 읽진 않았고, 영어 공부를 기똥차게 했냐? 영어 공부를 안 한 건 아닌데 기억에 날만치 하진 않았고, 프로그래밍 공부를 좀 했냐? 하나의 강의도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를 대체 뭐 했나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저는 빈 노트를 먼저 촥 펼치고 생각나는 거, 떠오르는 것부터 좀 이렇게 정리를 막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를 뭘 했냐 보려면 제가 들고 다니면서 쓰는 이 노트를 대체 언제 열어봤냐를 펼쳐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카메라를 켜기 전에 노트를 딱 펼쳤더니 지난주 어떻게 보냈는지 딱 바로 드러나는 게, 가장 최근에 노트를 폈던 일자가 바로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7월 12일. 오늘은 7월 21일. 지난주에는 혼자 생각하고 정리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 기억이 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이래저래 남은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억을 떠듬떠듬 더듬어서 뭘 했는지를 봤는데, 일단 어제는 헬스장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등 운동 열심히 땡기고 왔고, 그리고 뭘 했냐, 여러분에게 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거라고 하면 이 어플입니다. Lock Me Out. Lock Me Out이라는 이 어플이고, 지난주 어디서부터 잘못됐나를 돌이켜보니 일단은 수면 패턴이 굉장히 엉망이 됐다. 자기 전에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는 나의 이 기억의 공백, 일주일의 공백을 설명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핸드폰 자체를 잠궈버려주는, 잠궈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어플이 없을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찾아보니까 이 Lock Me Out이라는 어플을 발견하게 됐고, 이 어플은 옵션을 정할 때 내가 원하는 기능만 켜둘 수 있고요. 아니면은 잠그고 싶은 것만 따로 잠글 수 있고, 아니면 핸드폰 잠금 화면 외에는 아무것도 조작할 수 없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참 좋더라고요. 하물며 써보진 않았지만 웹사이트나 키워드 관련해서도 특정 키워드가 검색되거나 특정 웹사이트가 접속되면 이 어플이 그것도 차단해 주더라고요. 테스트 삼아 써봤는데 30분이고 1시간이고 잠궈놨는데 급하게 써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브레이크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머리를 잘 쓴 게 브레이크를 쓰려면 4,300원에 돈을 내고 깰 수 있습니다. 기발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참을 수 없는 그 욕구를 돈으로 치환해서 나는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는 억제력을 주는 좋은 어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쓴 건 하루밖에 안 됐고, 설정한 시간은 밤 11시부터 1시까지고요. 그래도 저는 핸드폰 전체를 막아놨다가 혹시나 전화가 오고 급한 연락이 오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카카오톡, 업무용 팀즈, 전화, 메시지 기능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잠기게끔 설정해 놨습니다. 이게 그나마 이번 한 주를 또 생산성 있게, 다시금 생산성 있는 한 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달은 벌써 20일이 다 되기도 했고, 제가 매달 10만 원은 따로 교육 관련 영역에 돈을 쓰려고 책을 사거나 GPT 구독하거나 기타 뭐 영어 강의를, 프로그래밍 강의를 결제하기 위해서 빼놓는 돈이 있는데, 그건 다 썼거든요. 벌써 돈은? 책을 많이 샀다는 말이죠. 책 이번 달에만 한 3-4권 산 것 같은데, 지난주에 책을 좀 읽었냐? 지난주 책도 저 거의 잘 안 읽어서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큰일입니다. 남은 열흘 이번 달 읽어야 될 책들이 뭐가 있냐? 지금 눈에 보이는 책 잡아도 요 3권이거든요. 이 노란 책은 사이먼 스킵 해가지고 인스타에서 맨날 What's your dream? 물어보는 아저씨의 책이고, 논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자의 책.
공자와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엮은 책인데 이 책을 군대에서 처음 보고 삶의 약간 한낱 인간에게 주어진 일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지침서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군대에서 정말 좋았거든요. 읽었을 때. 모든 이의 삶이 다이나믹하고 하지만 지켜야 할 것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크게 다르지 않구나.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가족, 연인, 친구, 뭐 회사 동료, 그 외의 것들을 챙기는 거에 중요한 것들은 그다지 다르지 않구나라는 거를 한번 일깨워주는 책이었고, 그 다음 지름길은 없다. 이 책은 진짜 인스타랑 유튜브를 많이 봤나 봐요.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네. 이 책도 유튜브 비즈카페 혹은 인스타도 같이 있어요. 인스타 비즈카페라는 채널에서 그 채널 장님이 출판사를 내서 자기가 정말 좋았던 책을 직접 출판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 판권을 사와가지고 직접 번역을 해서 출시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즘 AI 때문에 다시 뜨거워진 산업 생태계인데, AI 이전에는 뭐가 뜨거웠죠? 메타버스, 뭐 VR, AR 이것들이 굉장히 핫했었는데 산업에서의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성장해온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의 역사들에 대해서 정리한 책이거든요. 산업재를 다룬 기업들에 대한 책이고, 위대한 산업재 기업이 전하는 장기 승자의 길이라고 써있네요. 이 책도 조금 읽었어요. 조금 글로벌 일렉트로닉스 차트를 조금 읽고 있는데, 그래서 각 기업들이 어떤 위기를 겪었었고 그 위기들을 잘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룬 책이어서 재밌겠다 해서 샀는데 책값이 너무 비쌌어요. 3만 원, 배송비 3,000원 따로. 교보문고나 일반 서점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네이버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서 따로 팔더라고요. 중소기업 소출판사의 길은 뭐 또 험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책들을 좀 사서 읽어야지 해서 열심히 샀는데 읽진 않았다. 지금까지 조금은 읽었지만 뭐 읽었다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거, 지난주에 점검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하면 바로 회사 일이죠. 회사 일. 회사 일에서는 무슨 일이 없었나, 나의 하루 중에 절반을 가져가고 속꼬리 너무 비싸니까 쥐꼬리만큼의 월급을 주는 회사에서는 어땠나 돌아보면 뭐 큰 빵꾸 없이, 사고 없이, 어마어마하게 뭐 축하할 일 없이 잘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커리어적으로 회사 업무에서 하고자 정리한 업무들이 몇 개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1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빵꾸 내지 않고 무사히 넘기기에 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도대체 왜 이렇게 정신없이, 그러니까 살고 있다는 의식도 없이 지나갔나 고민을 해보고, 지난 한 주가 왜 이렇게 큰 의미 없이 지나갔을까 고민을 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왜 나의 소중한 개인 생활은 왜 내가 그렇게 찬양하진 않는 회사에서의 시간보다 생산성도 낮고 효율성도 그렇게 막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지난 회사 생활을 2년 하면서 회사 일은 많이 최적화를 해놨거든요. 출근해서는 회사 일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전날 작성된 리포트부터 리스트 확인하고 백업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빙 로그, 차량의 운행 정보들 정리하고, 백업한 파일들은 다시 원본 파일은 초기화해서 드라이버들한테 뿌려주고, 차들을 새로 테스트 나갈 거 준비해주고, 백업한 파일들 검수한 다음에 엔지니어 팀에 보내주고, 이런 거 하다 보면 하루가 뚝딱이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리테스트라던가 테스트 요청 온 것들 도표화 해가지고 테스터한테 다시 또 뿌려주고 종합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일과 프로세스로 잘 잡혀 있다. 하지만 나의 개인 생활은 어떻느냐, 해야 될 것들만 툭툭툭 여기저기 던져 놓았을 뿐이고,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언제 시작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온전히 나의
이 박약한 의지와 정신없는 이 방 환경에 달려 있더라. 조금 문제가 구체화된 것 같아요. 지난주와 같은 일주일을 보내지 않으려면 회사 일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도 작게 쪼개고 하기 쉽고 간결하게 만들어 놓고 해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나의 소중한 일상이 회사에서의 생산성의 반의 반도 나오지 않는 이런 슬픈 상황을 극복할 수 없겠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상에서 챙겨야 될 것들을 나열해보면 가족, 연인, 회사일, 프로그래밍, 파이썬 공부, 영어, 헬스 이렇게 6개나 되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좀 더 추려보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의 우선순위를 나눠본다면 물론 연인과 가족, 가족과 연인이 가장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 어떤 분야보다 더 최적화되어 있는 두 분야다. 그래서 내가 더 시간을 쏟고 신경 쓰지 않아도 지금은 잘 굴러가고 있다. 이미 궤도에 올라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4가지 회사일, 헬스, 영어 공부, 파이썬 4가지만 조금 정리를 해보자.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해서 저는 정리를 하거든요. 뭐 노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긴 하지만 구글에서 일하는 방식 OKR 오브젝트 앤 키 리절트 해가지고 짜놓은 게 있고 회사일, 헬스, 영어 공부, 프로그래밍 이 4가지를 어떻게 쉽고 간결하게 프로세스랑 시스템을 짜가지고 내가 멍청하게 나의 뇌가 빠져가지고 굴러다니더라도 할 일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 목표치를 좀 정해야겠다 해서 이미 마음속에 있던 목표치긴 한데 헬스 주 3회, 영어 인스타 게시글 3개, 파이썬 프로그래밍 강의도 3개, 회사 일은 회사 남는 시간에서 이전에 회사에서의 업무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주말까지 쓰고 하긴 했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회사에서 업무 빈 시간 공백 동안에는 신입 테스터 교육자료 정리하고 그 외에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짜투리 시간, 나의 여가 시간에는 헬스, 영어 공부,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각각 주 3회씩 어떻게든 껴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말로는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마지막 그냥 이렇게 하기로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회사 또 출근해야 되거든요. 프로그래밍 공부는 오늘 일단은 못하니까 오늘은 제쳐두고 오늘은 영어 공부랑 헬스로 어떻게든 하루를 채우고 출근을 해야겠습니다. 이 별거 아닌 영상이라도 찍어놔야 움직이더라. 어떻게 보면은 그 생산성을 높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이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정리하는 거지 사실 누구 보라고 열심히 보라고 재밌게 보라고 만드는 수준은 아니니까 할 말 다 했습니다. 바이바이.